위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타르 가오리. 가오리라니. 라이브 그 마스코트,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손 넣는데 없는데 어디다 넣은 거야? 이렇게. 수급. 기분 좋아? 벙처리를 하는 거야? 사이버 사당 관리비 내실 겁니까? 관리비는 뭐예요?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 있어요. 어디다 내요? 저한테요. 얼마 내면 돼요? 그거 1,000원부터 1,000억까지 마음대로. 망사용료? 네. 어디다 내면 돼요? 저한테 그냥 현찰로. 현찰로? 네. 저기 뭐 이렇게 돈으로 쏘는 거 아니고? 네. 사실 받은 적 없어요. 거기 보니까 매직빵님이 전화 주세요라고 써놨던데 뭐 무슨 말씀이시지? 오빠랑 동갑 친구잖아요. 어. 그래서 만나고 싶으신 건가? 여기 나오시겠다는 건 건가? 아니고 나오시면 좋죠. 한번 모셔. 모셔야죠. 아이 저희 모셔야죠. 최악의 세대 특집으로. 저 오늘 보고 왔습니다. 뭘요? 직박이요. 어. 그 축구단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치과가 어디예요? 치과 성남에 있습니다. 압구정에 하나 있고. 아, 압구정에도 있어요? 주로 어디 계시죠? 그 치과 의사 부부입니다. 직방님은 어디 계세요? 성남에 있습니다. 뭐네요. 그리고 가는 거 싫어요. 손님 그 환자 오는 거 싫어요. 그럼 압구정으로 가요. 시청자들이 간다고 하면 질색팔색. 방송 못 한다고. 환자 오면 방송 못 한다고. 자동문 축구단 경기예요? 경기 아니요 경기는 안 할 텐데. 미디어 데이도 있어요? 오늘 했습니다. 오늘? 미디어데이. 그 자동문 축구단 뭐 공식적으로 뭐 스폰서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사진도 찍고 몇 명이야 회원이? 40몇 명 돼요. 원래 그렇게 많은데. 점점 늘어났나 봐요. 저도 나중에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저기 골대녀 팀이랑 친선 경기 한번 하시죠. 근데 그 들어보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골대녀 팀을 자기 골대녀 그 가서 봤다고. 가서 봤다고? 누군데? 기열이 형. 개그맨 김기열 씨 왔던 것 같은데? 개그맨 팀 그 개벤저스구나로? 아나콘다가 유일하게 이긴 경기에 개그맨 후배들 보러 와가지고 분위기 쌀벌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기겠던데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형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겠던데 막 계속. 김기열님은 좀 잘하시죠? 기열이 형은 잘해요. 네. 근데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근데 그 제 기준으로 잘하는 거지. 제가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딱 그 축구 하는 실력은 여기서 그거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침착맨은 필수로 있어야 밸런스가 맞고. 직방님은? 풍형. 직박이 형 잘해요. 근데 직박이 형 잘하는데 다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친 채로? 안 뛰고 채로. 오는 것만 쳐요. 안 뛰고 다쳤다고? 그러니까 다쳐서 안 뛰고 그냥 그 경기장에 서 있고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공 오는 것만 쳐요. 그다음에 김풍 풍형이 거의 제 급이에요. 아 그래? 오케이. 두 명은 무조건 필수예요. 근데 골대녀는 쌀바라게 하잖아요. 여기는 막 공 막 피해줘요. 부딪힐까봐.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의 만남을 좀 부상 생길까봐.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김기열. 좀 아실만한 활동하신 분. 개그맨 분들 많이 계세요. 누구요? 랑케 형님. 개그맨들 근데 좀 잘하는데 보통. 랑케 형님 실제로 다른 그 조기축구 거기도 나가서 그러니까 하세요. 개그맨들이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라님. 박휘순? 네, 박기수님. 고스트 프로게이머 고스트. 그 복싱관장이 아니고요. 문제님. 다 저보다 형이었어요. 형이었던 것 같아요. 2살부터 한 몇 살까지 더 많아요. 뱅 아시죠? 롤은 잘 안 모르시나 보다. 아예 몰라요. 롤드컵 우승했던 원딜러 음. 있어요. 뱅 선수. 근데 창단식을 미디어데이를 하고 뭐 무슨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컨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라고 하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그러니까 뭐 스폰을 받았는데 스폰 뭐 관련해서 뭐 컨텐츠를 해야 되나 봐요. 돈 받고 뛰는 거예요? 돈 받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선수들도? 아니 운영비로 쓸 것 같아. 받을 거요가 아니고 받아요. 받고 선수들은 안 하고 그냥 운영비에서 받아서. 회식비? 회식비 쓰거나 뭐 여행 가거나 뭐 하겠죠. 근데 운영비로 다 쓸 것 같은데 보니까. 매주 목요일 아침? 네. 근데 시간은 좀 뒤로 미룰 것 같기도 하고. 전무님 그 김풍 작가님 그 내부 팀원들이 뽑은 개발 40%가 투표를 전무님을 투표했어요. 컨텐츠로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동문 축구단 아니 매직박 채널에 올라가긴 해요. 매주 풀 영상이? 그냥 뭐 그 찍은 영상 편집해가지고 반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반 하이라이트. 완전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개발 1위 뺏을 수 있다고 맞습니까? 자 제가 풍이 형은 진짜 이 정도야. 골대가 이렇게 있죠. 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풋살 골대. 사람이 이렇게 있죠. 풍이 형이 여기 있어요. 쏘면 돼요. 여기서 쏘는데 여기로 가요. 90도. 야쿠브로 90도 옆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못 넣은 적 있었어. 피지컬이 엄청 그거 해가지고 막 달려들면 무서워요. 자살골 한번 전에 한번 넣고 폭주해가지고 한 5분간 폭주해가지고 체력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냥 폭주. 공 막 따라다니면서 막 폭주해가지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살골 넣고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갑자기 만회하겠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풍스카스. 풍스카스 괜찮은데? 저희는 그 공을 안 띄워요. 찰 때 무조건 붙여서. 공 풋살공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공으로 해요? 저 공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한. 딱딱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진짜 축구공 느낌? 근데 밖에서도 하고 풋살도 해봤거든요. 네. 지금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유의미한 차이. 풀 사이즈 축구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니 축구로 하는 거예요? 풋살에서요.
추워서. 날 실내에서 풀리면은 밖에서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풋살공이 좀 작은 느낌 아니에요? 그런가? 그 사람이 한 20명 이상 오니까 한 번 오면 풋살 할 때 5대5 이렇게 해서 4팀 나눠서 5분씩 계속 돌아가면서 해요. 한 두 시간에서 한 4시간. 다음 주 영하 17도? 네. 진짜? 다음 주 화요일 날 엄청 춥던데요? 수요일인가? 꼭 이런 날은 야외에서 뭐가 없구나. 24일 생방. 그지? 네. 심창민이 슬슬 이제 축구와 뭔가 접점이 생기네요. 좀 아직 안 생겼는데. 이거 무슨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인터넷 마스코트 같아. 뭔가 감성이. 캐스퍼 같잖아요. 캐스퍼. 꼬마 유령 캐스퍼. 스포 같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어리버리한 게 딱 2000년대 초반에 만든 약간 어리버리한 그런 캐릭터들. 근데 유명했다. 확실히 카타르가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이번에 경기장도 그렇고 마스코트도 그렇고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거 잘 만들었어요. 이거. 그렇죠. 왜냐면 월드컵 마스코트들은 올림픽이랑 다르게 인기가 거의 없었어요. 아, 지금까지 얘는 인기 있었던 마스코트 역대 최악의 2002 한일 월드컵. 그 94년 미국 월드컵 개 있었잖아요. 개. 인기는 그다지. 오히려 98 닭 아틀란타? 98 프랑스 월드컵. 프랑스. 아틀란타가 올림픽 아, 96 올림픽이구나. 아틀란타. 근데 이게 그나마 월드컵 마스코트 역대급으로 귀엽게 나온 맞아 거. 닭 맞아 닭. 근데 저 개, 닭도 개도 뭐 있었어. 그렇게 엄청 유명했던 건 아니고. 개 있었어. 공이 엄청 예쁘지 않았나요? 언제? 프랑스 트리콜로 98 요, 예. 트리콜로 그게 98개 진짜 예쁜 걸로 유명했었지. 그 색감 최초로 컬러가 들어가가지고. 이쁘면 한 번 더 하지 왜 그 한 방씩만 해요? 뭐요? 공 공. 이쁘면. 네. 근데 4년에 한 번이니까 아디다스도 이제 새 디자인을 내놓죠. 98이 트리콜로로 역대급으로 예쁜 다음에 2002년 이제 첫 21세기 월드컵이니까 우리나라 피버노바 그거. 비번호 이렇게 된 거. 네, 금색으로. 그거. 네. 검은색 금색. 얘가 좀 그럼 잘 팔렸겠네. 다 꽤. 하나씩 사갔겠네요. 꽤 잘 팔렸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죠 이거? 이를 뭐? 아랍에서 이렇게 하는 네. 이게 이렇게 막 친숙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한테 씌우니까 귀엽네 되게. 축구공은 진짜 월드컵 공 예쁜 거 많았죠. 나 오히려 요번 축구공이 그냥 예쁜데 뭔가 월드컵 요번에 딱 낸 공입니다 이러고 하기에는 좀 평범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전 월드컵이 그 텔스타 18이잖아요. 러시아 월드컵. 거기 프랑스가 우승했다고. 네. 근데 그게 텔스타 18이 되게 예뻤어요. 텔스타라는 것 자체가 1970년에 첫 그 월드컵 공인구 만들었을 때 그거를 약간 헌정 느낌으로. 근데 저 사실 2022년 월드컵 공 기억 안 납니다. 알릴라.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요.
멀리서 봐가지고. 그 조금 뭐랄까 평범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쁘게는 만들었는데 왜냐면 몇 년 동안 프리미어리그나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그 공인구들 그냥 리그 공인구들이랑 그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피버노바가 완전 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완전 파격이었는데 아니었나요? 피보노바 파격이었죠. 그죠? 21세기 그죠? 최초의 공. 좀 약간 그 전에는 공이 좀 그냥 이런 그 점 검은색 흰색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확 그리고 막 공마다 다 그 뭐 탄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렇죠. 뭐 저도 제대로 쳐보진 않으니까 선수들만 느끼는데 자블라니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 있다고. 그래가지고 포를란이 찬 슛이 되게 UFO처럼 흔들리는 느낌. 그럼 그 공은 언제부터 지급을 합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아니 보통은 딱 그 1년 전 그쯤에 그래가지고 내놓으면 이제 그걸 자습을 해요? 리그 자습은 아니고 리그에 이제 보급이 되죠. 모든 리그야. 모든 리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디다스 공을 쓰는 리그에는 보게 되고 우리나라 K리그는 아마 그게 아디다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월드컵에서 쓰는 공인구를 안 쓰는 리그 선수들은 좀 불리하네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 그러면은 그 리그 뭐 챔피언스 리그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그 공인구 같은 거는 또 이름이 또 따로 있고 해요? 그렇죠. 엄청 많겠네요. 공이 세상에 공이 시즌마다 많죠.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시즌마다 바뀌죠. 그럼 챔피언스 리그는 또 따로 쓸 거 아니에요? 챔피언스리그는 별 모양 있는 거. 그건 아예 고정이요. 그렇죠. 고정은 아니에요. 별 모양 색깔이 맨날 바뀌어요. 자동문 축구단을 못 써요. 자동 축구단 금색하고 초록 연두색 형광 연두색 이름은 모르고 그래서 하나 멀리 가면 골대 넣는 거 써요. 그리고 공 찬 사람이 멀리 가잖아요. 찬 사람이 주워오는 게 룰이에요. 다행히 골키퍼가 주워오면 경기 멈춘다고. 원래 차 밑에서 이게 그 재미가 있는데 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 끝내는 거. 근데 그 풋살에서는 공 주워올 필요가 없었고 그 야외 그 구장에서 하면은 주워야 돼. 풋살은 다 그 그물로 돼 있어서 나가지. 성재 오줌보드 그냥. 최초의 공이 그 돼지방광이었죠. 그래서 돼지방광을 사다가 이제 나중에 축구공이라는 걸 만들고. 상자 숙보 설날에 부모님 용돈 얼마 드릴지 고민되시나요? 부모님 용돈은 30만 원이 되세. 스탬프 원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갓더베이트 스탬프 on it 들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설날에 부모님 용돈 얼마 드릴지 고민되시나요? 부모님 용돈은 30만 원이 대세였습니다. 다들 지금 뭐 설 연휴 시작됐는데 어디서 배텐을 듣고 계신지 궁금하고 뭐 설 같은 때는 이제 평상시와 다른 동선과 시간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배성재의 텐이라는 라디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다 만나는 고향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혼자 보내는 분들 뭐 계획이 다들 제각각이실 텐데 뭐 가든 안 가든 부모님 용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나 조카들 용돈은 얼마를 챙겨야 되나 고민되실 겁니다. 모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 세뱃돈과 용돈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님 명절 용돈 액수는 30만 원이 제일 많았고요. 자녀나 조카들 세뱃돈은 초등학생 이하 3만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10만 원. 요게 적정선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녀나 조카 세뱃돈이 작년보다 2배가 올랐대요. 와, 물가가 여기 제일 빨리 반영되네. 채팅창에 다들 부자구나. 센데 우울하다. 나 빼고 다 부자다. 돈 없는 사람은 웁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베텐에서 이거 어차피 전체 액수를 주려면 랜덤 박스로, 예, 랜덤 봉투로 하는 건 어떠냐, 조카들 했는데 여기서만 그냥 찻잔의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뭐 베텐러들은 어쨌든 이럴 때는 편합니다. 솔로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또 조카들이나 이런 쪽은 적당히 이제 동선을 틀어서 방어하면 부모님께만 챙겨드리면 된다. 예, 그런 얘기죠. 아무리 효류나라도 명절 때만큼은 효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소인배 판단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돌아온 코너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하는 날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 인기 고공행진 중인 남자, 최고의 셀럽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을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공짜인 고릴라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 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드디어 200만 구독자를 넘어선 대기업 땡튜버 베텐이 담기에 너무 큰 그릇이 된 남자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반갑습니다. 200만 구독자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녹음 시점에 202만 명이고 베텐에 처음 합류했을 때가 8만 명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10만이 안 됐었는데 8만이면은 그때도 꽤 있었네요. 8만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 200만과 비교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200만 달성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습니까? 아마 그 팬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거를 좀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팬미팅 엄격한 어떤 그 참가자 관리. 전에는 이제 5년 이상 구독자로 음. 했는데 오. 이제는 아무나 신청해서 추첨을 할 수 있게끔. 오. 근데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한정 없이 좀 많이 해야 되나. 잠실체육관 한번 여시죠. 그게 될까요? 예? 진행이 될까요? 잠실체육관 한번 따시고 문 따가지고. 예. 그럼 함께 하실 건가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코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300만 때는 이제 주경기장 한번 문 따가지고. 예. 싹 한번. 뭐 부흥회 한번 해야죠.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뭐 그런. 부르라고. 코너를 맞추셔. 그러니까 뭐 공연을 하셔야죠. 공연을 하라고요? 팬미팅을 할 때 뭐 공연을 해야죠. 저는 사회가 전문이니까 사회를 봐드릴게요. 역조공도 하시고. 예? 역조공도 하시고. 자, 무슨 그 사회로 저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으니까 재능 기부를. 어떤 장소에서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팬미팅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팬미팅이요? 예. 하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영광이죠. 쇼케이스, 뭐 제작 발표 이런 것들은 했었지만 그렇죠. 팬미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뭐 어쨌든 군중 상대로는 또 제가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노래를 왜 불러야 되죠, 서예자가? 아, 그거 하면 좋죠. 아니. 왜냐면 이게 세계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다 아십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니. 노래는 부를 수 없고 그러면 노래 부르신 거 틀는 건 괜찮나요? 노래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생각해보니까 안젤리나 다닐로바 팬미팅 예. 때 사회는 아니지만 아. 제가 잠깐 참석한 적은 있었죠. 아 참석. 예, 이거 좀 다르죠. 예. 예, 사회 보시는 거라고. 예. 고기 먹방 하자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건 좋죠. 아. 예. 사회자가 뭘 자꾸 퍼포먼스를 하라 그래. 진행을 해야지. 사회자도 할 건 해야 돼요. 뭐래요? 뭐 그 자기소개라든지 음. 뭐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기자랑이라든지 그걸 음. 처음에 딱 보여줘야지 아 저 사회자는 이런 캐릭터구나. 아.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걸 다 감안해서 제가 보시니까 즐길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몸무게 공개도 있고 댄스 신고식. 채팅창에 사회자가 벼슬이냐고. 예. 200만 구독자와 200파운드라고 하시면 200파운드가 한 뭐 100kg 정도 되는 건가요? 200. 제 파운드를 잘 몰라서 저도 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굴렁쇠라도 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굴렁쇠를 굴려라. 그냥 뜬금없이 그건 할 수 있어요. 예. 올림픽의 대표 짤이니까. 연 날리기도 한번 하시고 연을 날리는 건 해보고 싶네요. 연 잘 날리시니. 예. 연 날리기. 바람이 있어야 되니까 야외에서 팬미팅 하실 때 제가 한번 쓱 이 침착맨 300만 구독자 기념 팬미팅 시작을 알리는 연을 올리면서 대형 연을 올리면서 쭉 올라가 있습니다. 오프닝 연 날리기 탐나는데요, 진짜. 아니 전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 드론 시대라고 하신 분인데 이게 줄 연결돼 있는 연 얼레로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거 이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평창은 드론쇼, 침착맨은 연쇼. 연쇼. 예. 자, 뭐 주력이 있었나요? 뭐요? 방패연이나 뭐 가오리연이나 뭐 다 했습니다만, 근데 저도 만들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가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요즘 신형연 요즘 한강 가면 많이 날리시잖아요. 그 비닐로 된. 예. 그래서 좀 날려보고 싶어요. 요즘 연도. 한번. 예. 그 베디님 그 시대에는 종이로 만든 연. 그렇죠. 종이에다가 그 대나무 살 그거를 딱 풀 붙이고 먹여가지고 이렇게. 풀 먹이진 않았어요. 그건 너무 옛날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적당한 게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실로. 구부려서. 그것도 실에다가 유리가루도 묻혀가지고. 그건 안 했습니다. 그 세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리가루 묻혀가지고 연끼리 싸우면서 끊어먹기. 남의 연 끊어먹는 거.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래. 저는 평화롭게 혼자 날렸지. 그렇게 인싸 스타일로 연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교련 배우셨잖아요. 배웠죠. 자, 나무총으로. 훈련했죠. 그 교련복 입고. 젓가락총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아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 교련 시간에 군사 훈련을 받진 않았어요. 예, 교련 시간에 그냥 다른 뭐 얼차려 비슷한 것들만 많이 했고 운동. 예. 그렇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200만 달성 이벤트. 예. 아무튼 지난번에 베텐 다녀가신 다음에 그 침하하 그 사이트에 위인 사당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게시판에 감사하고 저도 들러서 인사 올렸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게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바로 안 만들고 응축시켰다가 하니까 그 터져 나오듯이 그 게시물이 쏟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억눌렸던 욕망들이 막 분출되고 있는. 저도 뭐라고 인사드려야 할지 몰라. 왜냐면 게시판이 이미 저의 지분보다는 그 아이돌들의 지분이 훨씬 더 높고 그냥 그래서 저도 오히려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좋다. 좋은 짤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좋다. 이야 그러면서 아이돌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또 유독은 뭘 유독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아니에요. 저는 남들보다 오히려 덜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지금 녹음 기준으로 그 말머리를 아이돌 말머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그 배성재 그 사당의 게시판이죠.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는 배성재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아이돌 사진이 올라와서 곤란하다. 근데 아이돌 올리고 싶은 분들도 있어서 이거를 제가 아이돌 게시판을 따로 만들까? 아니면은 이 배성재 게시판의 그 유일한
좀 약간 전통 같은 거니까 좀 음. 남겨놓을까 문화니까 남겨놓을까 하다가 예. 좀 약간 상의를 했더니 그냥 안에 그 아이돌 좋다고 하셔가지고 만드는 걸로 탭을. 말머리가 생겼습니다. 직접 침착맨이 이렇게 관리해 주니까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뭐를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된 다음에 네. 제가 자주 가던 커뮤니티나 뭐 카페 이런 것들 많지만 흔적을 남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게시판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탭 같은 것들은 이제 관리의 영역이니까 예. 관리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예. 말머리 만들고 뭐 공지 같은 거 뭐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들 사진 아니면은 이제 잘가라 배성재 이 시리즈밖에 없어요. 제가라 배성재 시리즈는 예. 제가 없던 자료도 있어서 놀랍게도 저도 오랜만에 본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보 그 공유 차원에서 굉장히 예. 좋은 게시판이었어요. 아하. 실용적인 게시판이었어요. 실용적인 게시판.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어쨌든 뭐 하나의 커뮤니티에 저의 어떤 고소 대상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건 나쁘지 않죠. 통발하는 여기저기 필요 여기저기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교수님들이 예. 논문 그 교환하면서 서로 막 참조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성재 사진들은 딱 요 정도인데 더 있네. 이것도 좀 가져가서 좀 학회 느낌으로. 예, 연구를 예. 좀 해봐야겠다. 보관해서 좀 약간 틀어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서로 교류회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한 군데서 다 고소장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부분이 있고. 윈윈이네요. 예. 저도 즐겁게 매일 눈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그 자치령도 가가지고 구역인데 생각해보니까 베텐 청취자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침하하라고 침착맨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저의 자치령이 하나 있다. 너무 이런 우리만 하는 얘기를 했네요. 게시판 얘기였습니다. 자,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설 연휴는 뭐 항상 그랬듯이 부모님 때 처가 때 그 반반 해가지고 인사 한 번씩 드리고. 예, 그래서 항상 그 당일날 기점으로 오전은 부모님, 오후는 처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침착맨은 뭔가 괴인, 예. 자연인 이런 느낌으로 진짜 본인 원하는 대로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게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항상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에서도 뭐 예의 없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올 수 없게, 그죠? 그 우리 조상들이 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한 이유가. 그렇죠. 예, 그것만 따라가도 반절은 가요. 맞아요. 전통 예절이라는 게 사실 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예, 관원상제 이런 것들, 유교보이라고 하시면 있고. 그러면 양가 부모님께 어떻게 도네이션? 도네이션 해야죠. 예, 도네이션. 도네. 좀 신경 쓰려고요. 아하. 요번 설날은. 다들 이미 기대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침서방 200만 됐어. 부모님하고 예. 그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요즘 시대 최고의 영예 아닙니까? 챙겨서 보세요. 매번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서 200만 달성한 순간을 기다리셨던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야,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고의 효도죠. 그리고 실제로 제 그 땡튜브 보면은 그 막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챙겨서 보신다는 게 사실 애정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사윗감, 최고의 또 자식이 아닐까. 부모님 세대는 뭔가 소통하고 싶은데 자식 세대와 소통하는 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 사이가 침착맨인데 정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그걸 고스란히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뭘 하는지 접근도 편하고. 사실 슬픈 얘기지만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장모님한테 연락을 잘 안 드리기 때문에 제 소식은 땡튜브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는 근데 보시면 되니까. 근황은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자주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위나 자식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꺼려지시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자꾸 연락하는 거 그거 좀 불편해한다. 근데 그냥 땡튜브만 켜시면 되니까. 뭐 먹고 사는지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랜선 효도. 뭐 입고 다니는지 다 나오고. 예, 사위 재롱 쇼를 항상 볼 수 있고 근황도 알 수 있고 가끔 이제 손녀도 나오고. 그렇죠. 예. 자, 이번에 도네이션 하시면 장인어른 리액션 볼 수 있나요? 이제
장인어른 리액션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도네이션도 하고 리액션도 제가 하고. 그게 효도죠. 예, 제가 리액션을 해야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요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요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신정은님 거 소개해 주시죠. 좋은 호텔에서 친척들과 가족 모임을 했는데요. 다들 명품 가방을 하나씩 들고 왔더라고요. 그동안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요. 호텔에서 모임할 때 가지고 다닐 만한 명품 가방 하나 사야 할까요? 명품을 사야 되냐고 저희한테. 저희 이걸 굳이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품목이죠. 예, 하지만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이런 사례가 많아요. 상황이 많아요. 나도 하나 사야 되나? 뭔가? 그냥 이게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평균치로 결국은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 그쵸. 그 평균치가 요즘은 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명품화가 되니까 그렇죠. 명품인 가방과 그렇지 않은 가방이 뭔가 두 개 중에 이지선다를 해야 되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긴 해요. 젊을 때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예. 그냥 아무 가방이나 메고 다녔던 느낌이 있다면 나이가 막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막 40살 막 이렇게 막 50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모은 돈이 있으니까 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백을 산다는 거. 예. 근데 이게 본인이 막 부담이 되는데 사는 거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여유가 있다면 뭐 그냥 하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담되는지 안 되는지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여력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관심이 없는데 그쵸. 굳이 이 소비를 해야 될까? 이런 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얼마씩 하나요? 가방이 여자분들 가방 천차만별 크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 뭐 선호하는 따라서 다르고. 선호하는 브랜드는 뭐 6, 700 정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요? 브랜드별로 다르지만 크기에 따라 또 작은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필수품만. 그리고 이제 좀 빅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야, 이거 이 거의 사치품은 사실 근데 뭐 실용성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서. 샷땡 백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200도 한다. 오. 아니 그 샷땡이 그 분기별로 계속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올리니까 더 사고 더 살려고 하고. 왜냐면 이번에 안 사면 다음 분기에 올라가니까. 부동산이네. 그러니까 그게 막 완전 그게 뭐 전략같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약간 그 저 주워들었습니다. 약간 그 옛날 땡리버터 칩 같은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뭐 돈 있어도 못 산대요. 그래요? 제품 그 수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뭐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예. 되지만 사실 이게 물건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중심을 잡고 물건이 따라와야지. 물건을 살려고 사람이 붙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호들갑이다. 이거 호들갑까지는 제가 뭐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 제 인생관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갑자기 왜 침향철이에요? 예? 아니 본인이 딱 이게 중심을 잡고 있고 물건이 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건 중심에 사람이 붙는다는 게 아무튼 그 요거는 방금 무슨 캐릭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제 캐릭터입니다. 그래요? 예. 저 그거 안 봤습니다. 급발진 그 캐릭터. 드라마. 예. 저도 본 적이 없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거 굳이 사야 되느냐? 요거는 본인이 이렇게 알쏭달쏭하고 여유가 있다면은 그냥 적당한 걸로 하나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그 깨닫는 게 있어요. 필요 없구나. 그럼 그다음에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막 여유가 없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가방값 0이 몇 개고 하신 분 있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잘 결정하시고요.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듣고 돌아옵니다. 구찌 의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넘겼습니다. 누구한테? 그 피식대학 쪽에. 제가 받으셨어요? 그냥 드렸습니다. 출연료로 출연료로 퉁쳤습니다. 저한테 옛날에 500에 팔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그 물건의 가치는요 지불한 사람이 만든다고 봅니다. 그 가치를 높게 가지고 싶다면은 비싼 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낮은 가치의 물건을 갖고 싶다면 낮은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위님이 더 좋은 가치의 물건을 갖고 싶다면 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쓸 수 있었겠죠. 응? 민키 매물 나왔는데 어떻게 관심 있어요? 민키가 뭐예요? 그 흑표범 방송에 있는 흑표범 있어요. 아 뒤에 그 검은애? 예, 검은 한 이 정도 된다. 우리 좀 허전한 데를 하나 갖다 놓을까봐 오빠 하나 사요. 여기? 네. 매번 치워줘야 되잖아. 여기 상렬 형님도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뭔가 옮겨놓고 할게요. 오빠 매번 하나 이렇게 들고 민키를 다니겠다고? 거꾸로 해서 여기 붙여요. 천장에. 오빠 하나 거꾸로 사요. 이렇게 얼마예요? 민키요? 예. 700만 원. 하나 사요. 사실 거예요? 여기서 컬트쇼처럼 내 전용 스티커 하나 만들어주면 나 사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하시면 제가 550까지는 해드릴게요. 하나 사자. 550엔 개성이 없어 요즘. 지인 찬스 30 더 해드릴게요. 520. 피파 한 번 차면 되잖아. 뭐야? 피파는 이제 끝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단지널 사랑해 님 거 소개해 주시죠. 얼마 전에 목 뒤에 타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신경 안 쓰시는데 큰 집에서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유유. 목도리를 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집안에서 계속 목도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목티는 제가 갑갑해서 못 입습니다. 목 뒤에 있는 타투 이틀간 안 들킬 수 있을까요? 여자였다면 긴 머리로 가렸을 텐데 아쉽게도 짧은 머리 스타일이라 너무 잘 보이네요. 설 연휴 때 타투 안 들키기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남자분 같죠? 그렇죠. 크진 않은가 봐요. 그래도 이 목 옆으로 이렇게 쓱 내려오는 정도의 문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 가리기 쉽지 않나요? 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예. 그 옛날 그 수호지 보면 청년수 양지 얼굴이 큰 푸른 점이 이렇게 반절 정도 덮고 있어서 아 근데 이거는 그 부모님 밑에서 커오셨는데 예 부모님이 갑자기 목 뒤에 점 있는 걸 모르셨겠어요? 아니 그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집안 어르신들 큰 집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집 가서 이틀간 이제 버텨야 되는데 오랜만에 보잖아요. 큰 집은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몽고반점, 큰 집에서 몽고반점. 뭐라고 하든 아 몽고반점이 목에 났다. 퍼렇게 이렇게 칠해서 예. 몽고반점이다. 검버섯이 생겼다. 검어서 예. 흑자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근데 사연이 좀 괘씸해요. 왜요? 목도리는 당연히 못하지만 목티는 자기가 가까워서 못 입는다고 하는 게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쵸. 너무 이 부분 좀 괘씸하더라고. 예. 터틀넥은 내가 입기 싫다. 왜냐? 나 가깝하니까. 근데 안 들키고 싶다. 예. 야 까탈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파스로 가리는 분들이 많죠. 밴드 같은 걸로. 예. 파스 괜찮네요. 파스나 아니면은 그 애완동물 그 뭐죠? 중성화 수술할 때 하는 거
그 나팔 같은 거 목에 아하 두르는 거, 콘을 씌워라. 콘 같은 거 해서 콘은 그 할지 못하게 하는 거지 예. 목이 안 보이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비주얼이 익숙하니까 어르신들이 뭐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아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깁스 목 깁스. 깁스를 해버려라. 네. 사람이 그 애완동물 콘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아들 중성화 수술했니?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것도 있고 뭐 목 깁스 정도로. 비혼 선언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면 막 좀 약간 입 주변에 뭐 묻히고 먹으면 좀 티가 나지 않을까? 안 나지 않을까요? 좀 시선을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할 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파스. 예, 그 추천드리고요. 자, 이건 가능. 부모님 오케이 하셨으면 길을 잃었다님 거 소개해 주시죠. 모든 주식이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제 또래 사촌은 치고 빠지는 걸 잘해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저는 주식에 주자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고 주식 얘기 나올 때마다 화장실로 도피하기 가능? 올 명절 잘 보낼 수 있겠죠? 주식 얘기를 하면은 그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화장실로 도피하고 싶다. 근데 지금 사촌이 독특한 거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가요? 예. 땡이버 다 갖고 있어요.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땡땡전자 다 물려 있죠.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몇 층에 물렸느냐가 다를 뿐. 땡카오 다 갖고 있어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 땡땡 자동차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우량주인데도 다들 물려가지고. 우량주라고 하니까 그냥 잘 안 알아보고 그냥 묻지마 구매. 다 마이너스 30, 40, 50, 60, 70이에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는 님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래 사촌이 막 주식으로 자랑한다? 화장실 만석입니다. 집안 어르신들 다 화장실 가서 눈물 닦고 있어요. 사촌을 내쫓아야겠네. 예, 걱정하실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요즘 어느 정도? 마이너스 한 30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일단 저의 경우는 3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5에서 30 왔다. 제 주변도 약간 그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에 부동산도 한 2, 30 빠진 느낌. 예. 주식도 한 2, 30 빠진 느낌. 주변에 평균치가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가 마이너스 25에서 30이지 한 종목 센 거는 한 50을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을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좀 계란을 나눠 담았더니 다 깨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덜 깨진 거, 제대로 깨진 거 그게만 있을 뿐 안 깨진 건 없어요. 달걀 깨진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네요 지금 예. 전국적으로. 또 계란 또 깨지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악취가 심하잖아요. 제 계좌에 악취가 나요. 하하 씁쓸합니다 정말. 타조알도 깨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몽땅 내 계란이다. 자 아무튼 이 정도는 평균치라고 생각하고 당당해져라. 당당해져도 된다.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주식으로 돈 번 얘기를 한다는 거는 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 예. 나 맞고 싶다 오늘. 나 오늘 좀 약간 몸이 좀 뻑적지근하고 네네네. 좀 한데 좀 때려달라. 연육 좀 해줘야 된다. 연육작용. 예. 키위 대신 좀 연육작용 좀 시켜다오. 원펀데이. 예. 예. 흰미. 예. 예. 아무튼 뭐 저는 뭐 잘 하지를 않아가지고 예. 모르긴 하지만 저도 근데 그 한 번 하려고 언제쯤이었지? 거의 이제 4년 전 정도 같은데 4, 5년 전 같은데 그때 한번 진짜 묻지마로 아예 모르고 그냥 주변에 추천해 주던 거 그냥 쓱 들어갔는데 코로나 시기에 진짜 3분의 1 토막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돌아왔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또 근데 그냥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하고 그분한테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추천해 달라. 몇 년 만에. 네. 그랬는데
그게 또 3분의 2 지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30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그냥 똔똔. 근데 다들 똔똔이어도 그거 성공한 거다. 맞아요, 네. 맞아요. 똔똔이는 성공합니다. 이게 들여다보는 스트레스, 뭐 어쩌다가 봤을 때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체로 봤을 때는 이득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근데 주식을 그 안 하면은 좀 약간 조바심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예 조바심보다는 그냥 그래도 죽기 전에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체험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 태양의 바이브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 더 찍어줬었는데 그거는 진짜 2배가 오르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그거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조만간 그 주식만 조금 회복되면 손 털려고. 열어봤어요? 주식 얘기를 들으면 온다는데 주식 얘기만 해버리기. 삼성전자 지금 얼마예요? 6만? 지금 6만 원인 것 같은데 6만 초반. 9만까지 갔었지? 그쵸. 10만 안 갔지? 10만 안 갔어요. 그러면 30%가 빠졌다고 봐야 되네. 슈카 형도 작살났어?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 전문가죠. 근데 뭐 축구 선수도 그 자살골 넣잖아요. 근데 요즘 예금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야? 예금 금리가 좀 떨어졌죠. 왜 떨어지는 거야? 여러 이유가 있던데요. 뭐 그 대출 금리와의 차이를 위해서 그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삼반영도 있고 금리가 이제 피크를 찍었으니까 라는 추측에.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미국 주식도 하셨어요? 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했으면 더 손해봤겠죠? 테슬라 사셨겠죠. 만약에 했으면. 쉽게 샀겠죠. 테슬라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이상 났어요. 이상 났어요? 60몇 프로 났어요.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간 거야? 그냥 증발한 거예요? 그거요? 네. 증발했죠. 팔고 나갔어요. 고점에 팔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가능할까요? 진도준 말고는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점을 알고. 힘들죠. 왜 말이 없니?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 같아요. 얼마나 떨어졌나. 보다가 안 오르죠? 자, 보지도 않아요. 물타기할 돈이 없는데 너무 슬퍼. 알겠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설 연휴 여러분 잘 출발하셨길 바랍니다. 자, 침착맨과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다은님 거 좀 봐주시죠.
부장님께서 2022년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날짜가 안 맞는데 이거 2023년에 활용 가능할까요? 날짜 화이트로 일일이 지우고 수정하든 해서 쓰긴 써야겠죠? 유유. 2022년 걸 왜 줬을까요? 뭐 잘못 연도를 받거나 아니면 성격이 안 좋거나.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부장님이. 어. 그냥 종이가 아까워서. 그래서 저희 집에 지난 다이어리가 꽤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아까워서 그냥. 메모지로 쓰라고 준 느낌이 아니라 다이어리로 준 거잖아요. 아니죠.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다이어리로 쓰라고 준 건 아니고 예. 다이어리를 줬을 뿐이지 그냥 노트로 쓰라고 줬을 수도 있죠. 아, 선물 포장을 해서 다이어리를 사줬다는 느낌보다 어디서 받은 거 이렇게 쌓여있던 걸, 야, 너 이거 써. 넣었어. 예. 그러니까 이대리. 예. 여기 적혀 있는 활자는 무시하고 내가 적고 싶은 활자만 신경 쓰라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아, 이거 종이니까 그쵸? 뭐라도 써. 왜냐하면 세대가 예. 좀 아껴 쓰던 세대 그렇죠. 부장님이기 예, 때문에 예. 물자가 아깝죠. 저도 좀 나름 공감은 합니다. 이게 아까워요 다이어리가 진짜. 아, 그렇긴 하네요. 진짜 예. 아, 다이어리 제대로 안 쓰면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건데 그렇게 볼 게 아니다. 특히나 옛날에 공채가 그 귀할 때는 모았어요 저 진짜로. 그렇죠. 안 쓰는 것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조금 쓰고 남은 거는 다 찢어가지고 딱 그 빈 공책 만들어가지고 다 꽂아놨었거든요. 아, 이게 비슷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에서 소환이 되는데 뭔가가 활자가 인쇄되어 있는 어떤 것인데 재활용 비슷하게 시기에 안 맞게 한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딩 때. 국딩 때죠, 정확히 말하면. 예. 달력으로 휴지 쓰던 시절에 가지고 달력으로 휴지 쓴 적 있습니까? 저 달력으로 휴지 쓰진 않았습니다. 신문지. 신문지로도 휴지 쓴 적은 없습니다. 어허. 그것까지 가면 막 뭐 새끼줄로 닦던 시절. 그거는 그 조선 시대잖아요. 집집마다 그 푸시는 분 예, 예. 와가지고 다 푸시고. 그렇죠, 그렇죠. 어. 형은 지프로 하잖아요. 저도 한 번도 휴지 말고 다른 자원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 저는 그 신문지는 써봤습니다. 신문지랑 고백하는 거예요? 네, 신문지랑 그 A4 용지 같은 거 써봤어요. A4 용지? 그건 좀 호기심, 빳빳한데. 호기심. 호기심으로 다 큰 다음에? 예, 아니 그 학생 때요. 호기심. 아하, 호기심.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비면은 A4 예. 용지 코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안 돼요. A4 용지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채팅창에 럭키 기한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두 명을 다 욕되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두 명이 함께 고소 가능. 예. 예. 자, 아무튼 이다님이 얘기한 건 다이어리 예. 얘기인데 저희가 너무 그 물자로 갔네요, 그죠? 사실 선물로 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공책 필요해? 해서 준 걸 수도 있어요. 버리기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이런 거 이제 주진 않죠. 예. 예. 겉에 또 가죽 재질 돼 있고 뭐 좀 스테인레스도 좀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요소예요. 예. 그 가죽 요소. 예. 어, 공장에서 몇 바퀴를 돈 물자인데 예. 종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자, 낙서장으로라도 써라 뭐 이런 건데 요즘 종이를 잘 안 쓰니까 문제죠. 이거는 써라. 아니면 가능? 써라. 써라. 뭐라도 써라. 이걸 꼭 다이어리로 쓰려고 하니까 날짜 화이트로 다 지우고 수정해야 된다는 그 압박을 느끼는 거지. 예. 그냥 그 먼저 깔려 있는 활자는 무시하고 내가 쓰고 싶은 연습장으로 쓰면 괜찮다. 알겠습니다. 자, 말랑콩떡스님 거 소개해 주시죠.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으로 부모님이 오시는데요. 배달시켜 먹는다고 잔소리하셔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척한 지 3년째입니다. 사실 요리 하나도 못합니다. 밀키트 사서 요리한 것처럼 대접해 드릴까 하는데 안 들키기 가능하겠죠? 무조건 걸리죠. 부모님도 밀키트 드실 거니까요. 맛이 똑같네. 평상시에 많이 드실 거예요. 예. 밀키트만큼 편한 게 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를 요리를 했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 대기업 맛이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들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님이 이제 뭐 역귀경, 역귀성 뭐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은 일단 차라리 정말 좋은 걸 배달시켜 드시는 게 어떨까.
특수하게 그때만 좀 드실 수 있는 걸로. 아 원래는 해 먹는데 예예. 부모님 오셨으니까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시켰다. 그렇죠. 라는 투로. 예. 우리 동네 요즘 완전 핫한 맛집인데 뭐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이 말랑콩떡스님은 그래도 약간 집에서 해서 안 들키는 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밀키트를 해서 요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걸로 들어가자면은 저는 일단 불가능이다. 것 같습니다. 밀키트는 근데 보면은 진짜 거의 요리에 해당할 정도로 진짜 딱 손질된 재료만 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정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부어서 볶아버리면 되는 거 이런 거. 닭갈비. 닭갈비.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밀키트도 이렇게 밀키트까지 가도 요리 못하는 사람은 또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또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조리 방법 써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대충 뭐 예를 들어 한 3분 끓이려고 하면은 한 7분 정도 끓이고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뭐 재료 안 넣었는데 뭐 잃어버린다거나 하면 뭐 또 그냥 없는 채로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리법대로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또 집에서 한 느낌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리를 워낙 못하면. 꽝손은 뭐래도 꽝손이고. 예. 자, 아무튼 부모님이 오신다니까 효도 잘 하시고요. 자판 빠진 님 거 소개해주시죠. 신혼부부입니다. 전 남자인데 코를 했어요. 이번 본가 가면 아내가 제 어릴 때 사진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살이 빠지면서 코가 날렵해진 거라고 하면 아내 속이기 가능 불가능? 제가 아내 쌍꺼풀 수술한 걸로 하도 놀려서 들키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코 수술을 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보통 저도 잘 모르는데 코 수술은 이제 콧대, 눈 사이 미간 쪽을 높이는 분들도 있고, 예. 남자분들은. 예. 그다음에 코를 좀 뾰족하게, 뭉툭한 코를 뾰족하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옆에 그 콧구멍 그 덮여 있는 이 뭐죠? 이 콧볼? 콧볼? 예. 여기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죠. 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집게로 찝은 것처럼? 크면요. 오. 그죠? 여기 너무 넓으면은 예. 그 주먹코 같이 되니까. 네네. 어떤 수술인지 몰라가지고. 콧망울을. 콧망울을. 근데 이런 쪽은 남자분들이 예. 여자분들의 시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쪽으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실걸요. 잘하니까. 네. 진짜 미세한 것도 아시더라고요. 여자분들. 뷰티 이런 거는 예. 관심이 더 많으니까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 사진 안 보고도 네, 말을 안 했을 뿐. 아 저거는 보통 저쪽 동네 어디 동네에 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쌍꺼풀 수술로 아내분 쌍꺼풀 수술한 걸로 놀릴 때 되게 그냥 가소롭게 웃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때만 기다렸던 거 아닐까요? 네. 한번 물증을 가지고 물증 확인하는 시간. 당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차라리 어머님 우리 누구 서방 그 어릴 때 앨범 좀 보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딱 그 가족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래서 뭐 코가 어렸을 때는 복스러웠다고 막 하면서 오 우리 신랑 엄마 닮은 건가 아빠 닮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요거는 속이기 불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뷰티 쪽은 확실히 아내분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 뭐 이런 걸로 놀리는 사람이 없는데 쌍꺼풀로 놀렸다니까 업보가 그죠? 받아야죠. 돌려받아야죠. 예, 받을 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설의 침착맨과 함께 여러분의 가능 불가능 사연을 소개해봤고요. 자 오늘 소개된 이걸 굳이 코너와 오늘 소개된 이걸 굳이 그리고 갑을 판단 코너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를 보내드리고요. 구이말년 현침착맨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신과 함께
코너로 특집으로 가거든요. 성우의 신 강수진 성우와 함께하는 특집이 있어서 침착맨은 그 다음 주인 2월 4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자, 끝곡은 부활의 생각이 납니다. 합니다. 배성재 10 1월 21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각이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